혹시 미국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의 법칙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하버드와 스탠포드는 한국 지원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까요?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 하나가 여러분의 원서를 합격 더미로 옮길 수도 아니면 탈락 더미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입시의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최상위권 대학들이 아시아 지원자들을 볼 때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평가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에 속한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룹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그룹, 특히 이공계 쪽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가장 집중적인 그룹입니다. 바로 한국 단독 담당 그룹. 이름 그대로 한국 학생들만 전담해서 보는 입학사정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같은 학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그룹인데요. 여긴 좀 달라요. 한국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의 중국 지원자들과 한 풀에 묶여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린스턴이나 유펜 같은 대학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죠. 마지막은 범아시아 그룹이에요. 여긴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스탠포드나 MIT가 대표적인데 한국, 중국, 인도는 물론이고 아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풀로 보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와,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한국 전담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지식의 깊이 때문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냥 1, 2년 본 게 아니에요. 무려 10년 이상입니다. 10년 넘게 한국 고등학교 입시 트렌드 그리고 지원서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온 말 그대로 한국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제학교가 어떤 프로필을 가졌는지, 외고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심지어 매년 어떤 컨설팅 트렌드가 유행하는지까지요. 바로 이 지점, 이 깊이가 엄청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지식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컨설팅 회사에서 찍어낸 듯한 공식화된 지원서 패키지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사정관이 여러분 에세이를 읽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학생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봤던 그 만들어진 패턴 중 하나일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그분들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딱 보고 아, 이거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세 가지 치명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째, 남들 다 하는 어디서 본 듯한 연구나 NGO 활동. 둘째,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서요로 시작하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리더십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가 쓴 것 같은 에세이. 이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 패턴이라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릴 적 경험,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뻔한 에세이 공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특정 유료 여름 프로그램에 같은 학교 학생이 4명 이상 참여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게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국과 중국의 상위권 컨설팅 프로그램 구조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죠? 연구, NGO, 에세이, 모든 게 다 판박이 같아요. 이러니 입학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 국제적인 패턴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유독 한국 전담 사정관들 눈에만 이런 패턴이 더 잘 보이는 걸까요? 범아시아 담당자들은 못 보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석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겁니다. 바로 현미경과 망원경의 차이예요.
한국 전담사정관은 현미경을 들고 한국이라는 작은 샘플을 아주 깊게,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불일치나 이상한 패턴을 금방 찾아내요. 반면에 범아시아 담당자는 망원경으로 아시아 전체라는 거대한 하늘을 봅니다. 큰 별이나 행성의 움직임, 즉 거시적인 트렌드는 잘 보지만 한국이라는 작은 지역의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내긴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싶으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컨설팅을 받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패턴화입니다.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 고유의 색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미리 만들어진 그럴듯한 틀에 여러분을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결국 입학사정관들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세상에 널린 수많은 완벽한 정답들 사이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진정성이라는 건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복제 불가능한 여러분만의 최종 병기입니다.